자, 146페이지 한번 봅시다. 근의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유형 4번의 대표 문제 1031번을 보니까 1031번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의 차가 2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니 플러스 k라는 놈이 두 근의 차라는 게 예를 들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 그런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냐면 2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말을 달리하면 있잖아. 알파라는 놈은 베타 플러스 2라는 놈이야. 그치? 알파라는 놈이 베타 플러스 2라는 놈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한 근은 알파, 한 근은 베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x 마이너스 알파, 왜냐면 우리 최고차는 지금 개수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쓴 다음에 요 놈을 전개하면 우리가 똑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얘를 한번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될 거란 말이지. 우리가 식을 만드는 그 과정을 가지고 써보면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8이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네. 그러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파는 5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알파가 5면 베타가 3이네. 따라서 우리가 알파 베타가 얼마라는 걸 15라는 걸 알아낸다면 K가 15라는 것도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의 조건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경우가 많을 거야 아마. 근의 조건을 그냥 넣어가지고 그 근에 해당하는 그 근을 가지는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원본이랑 비교해 보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풀이 방법이야. 자, 그럼 이거 유형 넘어가서 조금 요거는 많이 틀리는 문제.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한번. 얘는 상문제만 하고 1037번.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 잘 보고 푼 거 식 하나, 잘못 본 거 식 하나. 요렇게 두 개씩을 다 써가지고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원혁이는 뭐를 잘못 보고 풀었냐면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럼 원혁이는 종현아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면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은 제대로 봤다는 얘기네. 그치? 네.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은 제대로 봤다는 얘기니까 원혁이가 잘못 보고 풀었다는 그 식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x제곱 개수랑 상수항은 그대로 가져와도 되겠네. 근데 원혁이는 해를 어떻게 봤냐면 해를 마이너스 2 또는 뭐라고 봤어? 6이라고 봤어. 그럼 있잖아. x제곱 개수가 지금 1이니까 셀이나 응? 해가 마이너스 2 또는 6인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잖아. 우리 많이 했잖아. 그치? 괄호 뭐라고 쓰는데 x 그 다음에 그렇지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돼. 능형 쓰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일 텐데 참고로 원혁이는 1차항 x의 개수를 잘못 봤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 x제곱과 마이너스 12는 얘는 맞는. 좀 이따 그러면 제대로 쓴 식을 쓸 때 얘를 넣으면 되겠다. 이번에는 누구냐면은 너 이름이 뭐야? 지안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상수항을 잘못 봐가지고 만든 해가 x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이에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그렇다면 얘는 x 빼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써주고 괄호 열고 또 x 빼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써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을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지.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합차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 그치? 식 전개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얘와 얘의 합이 x의 개수가 될 거 아니야.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2네. 그냥 결론적으로는 뭐가 돼? 플러스 2x네. 그치? 플러스 2x 둘이 합치면 되잖아. 얘랑 얘랑 플러스 2x 둘이 곱하면 합체에 의해서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뭐를 제대로 봤어? 상수항을 잘못 보고 1차항과 2차항 개수만 제대로 봤어. 상수항을 잘못 봤어.
그렇다면 얘네 둘이 잘 본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원래 제대로 봤을 때의 방정식을 우리가 복원해보니까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써있는 이 방정식이 원래 제대로 본 방정식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끝이구나. 해부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처음 주어진 방정식 구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못 구한 방정식들을 먼저 다 구한 다음에 거기서 안 잘못 본 거를 이제 뽑아내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1038번 대표 문장 한근이 무리수일 때 요 얘기. 이거 뭐라 그랬어? 기억나니? 한근이 무리수일 때 개수들이 유리수면 얘는 어떤 근을 가진다고? 혈례근을 가진다. 혈례근이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의 혈례근은 뭐야? 루트 3?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의 혈례근. 혈례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 짜. 짝이야? 반쌍. 그냥 짝이 아니라 그냥 쌍이 아니라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혈례라 그랬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플러스 루트 3만큼 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루트 3만큼 간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요런 식이 혈례근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플러스 루트 3의 혈례근은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렇지? 혈례근이라는 건 그런 거야. 가운데 이어주는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반대로 만들면 되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1038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저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얘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라면 다른 한 근은 얘의 혈례근인 거야. 잠깐! 근데 이거 지금 분수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혈례근해도 뭐 되는 경우가 대다수긴 한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혈례근입니다 하고서는 2 마이너스 루트 3 하지 말고 성급하게 먼저 뭘 해줘야 돼? 유기화 먼저 해줘야지. 그치? 원래 분수의 분모에 무리수가 있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한 거 얘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야. 그냥 임시로 표현을 한 거지. 분수의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좀 불편해야 돼. 여러분 쇼츠에 그런 영상 있잖아. 타일이 이렇게 남은 조각 딱 있는데 타일이 딱 정말 뭔가 틱하고 안 맞는 거. 톱니바퀴에 이렇게 굴러가는데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가지고 틱하고 안 맞는 거 그런 쇼츠 있잖아. 저 뭐야 완벽주의자들 노이로제 걸리는 영상. 약간 그 타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만 약간 빠져버리고 선 긋는데 선 이렇게 쭉 갔다가 완전히 제대로 갔다가 삐끗하고 막 이런 거. 그런 영상처럼 보면 불편해야 돼. 분모에 유리수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동시에 2 마이너스 루트 3 합차를 이용한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해줬더니 밑에가 4 빼기 3이 되면서 1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그냥 2 마이너스 루트 3이네.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일 것이다. 왜냐면 A, B, C가 다 지금 무슨 수니까 민찬아. A, B, C가 다 무슨 수라고 문제 끝에 나와 있을 텐데 뭐라고 나와 있어? 유리수니까. 개수가 전부 유리수라면 무리수 해가 나왔을 때 무조건 혈례근 또한 해가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뭐야 끝이야 이게? 그게 끝이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얼마? 몇 번? 5번이네. 요거 좀 응용하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온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041번 한번 봅시다. 이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오니까 당황스럽지.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 n각형 대각선의 개수가 2분의 n-3일 때 대각선의 개수가 35이다. 그럼 이거 저거 이등변 삼각형이랑 대각선 개수가 막 이런 거 배울 때 했던 거잖아. 그런데 이게 갑자기 2차 방정식에 나온 이유가 있어. 이거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풀 수도 있거든.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이거 기억나? 2분의 n-3 채연이 기억나? 너무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나. 세린이 기억나? 왜 대각선 저 구하는 개수가 2분의 n-? 저거를 그냥 단순히 외우면 또 까먹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거 이유를 알고 원리를 알면 왜 그런지 이해가 돼. 대각선이라는 건 어떤 놈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육각형이 있다 치자. 대각선이라는 게 점 하나를 찍어. A라는 점. 그러면 A에서 그을 수 있는 점이라는 게 A에서 B로 그는 거 대각선이라고 하는 시간.
A에서 F로 그은 거 승현아 대각선이라 그래.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 A에서 A로 선 그으면 성준아 그거 대각선이라 그럴까? A에서 A로 어떻게 선을 그을지 자신인데. 그럼 벌써 A 입장에서 보면 대각선을 못 긋는 점이 몇 개냐면 B, A, F 세 개야, 그지? 대각선을 우리가 이런 평면 도형에서 대각선을 그어라 그러면 일단 자기 자신이라는 대각선을 못 그리고 나랑 왼쪽 어깨 동무한 친구랑은 또 대각선을 못 그리고 오른쪽 어깨 동무도 못 그리고 그러니까 대각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어. 전체 점의 개수에서 꼭지점 개수에서 나 빼고 왼쪽 빼고 오른쪽 빼고 그치? 몇 개 빠져? 무조건 3개가 빠져. 점이 n개 있다면 6개 있다면 600 이상 7개 있다면 700 이상 점이 12개 있으면 1200 이상이야. 점이 n개 있다면 그중 3개 나랑 왼쪽이랑 오른쪽은 빠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한테서부터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다? n 빼기 3이다. 전체 점에서 3개 뺀 거다. 그런데 얘만 대각선 그어. 이만 점이가 하고 얘도 대각선 그을 수 있잖아. 얘도 대각선 그을 수 있잖아. 얘도 그을 수 있고 얘도 그을 수 있고 얘도 그을 수 있고 육각형일 때는 점이 몇 개 있어? 6개잖아. 그럼 n각형일 때는 점이 n개 있겠네. 그치? 그럼 얘가 그을 수 있는 점의 개수를 갖다가 얘도 그을 수 있고 얘도 그을 수 있고 얘도 그을 수 있고 얘도 그을 수 있고 n명이 전부 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n 곱하기 n-3 이게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이거는 그 애들이 점을 긋는 대각선을 긋는 친구들의 개수. 그래서 사람 명수. 문제는 뭐냐면 A에서 D로 대각선 그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A 입장에서 A에 선을 그었어. 그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B도 긋고 C도 긋고 하겠지. 이제 D 차례가 됐어. D가 근데 A에다가 냈다 대각선을 또 그어. 그럼 대각선 AD와 대각선 DA는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같은 놈이지. 똑같은 놈 2번 썼지. 딴 애 안 그러겠어? A에서 C 그은 거나 C에서 A 그은 거나 A 입장에서 내가 너 찍었어, C 입장에서 내가 너 찍었어 이렇게. 그렇지? 다 9번씩 중복해서 해결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2로 나누지.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지만 식을 만약에 못 외웠다 그러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식은 복원할 수 있잖아. 시간 좀 내면 다른 문제 빨리 복원하면 되니까. 어쨌든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 35개인 다각형은 몇 각형이냐, 몇 n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이거 그냥 전형적인 2차 방정식이야. 그렇지? 양면에다가 2를 곱하고 여기는 전기했더니 n제곱 마이너스 3n이 70이다. 넘어가면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70이 0일 것이다. 뭐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각형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양의 정수로 n 값이 나올 것이고 인수분해로 풀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그래서 7 곱하기 10으로 봐도 되네. 7 곱하기 10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n 마이너스 10 n 플러스 7로 인수분해해서 n이라는 것이 10 또는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n 각형이기 때문에 음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몇 각형이라는 것은 10각형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도형에서도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1044번 말고 오히려 1042번이 여러분이 어려워할 거야. 이게 왜 어렵냐면 1042번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1 때 마지막에 배우는 수열이랑 약간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문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수열 문제로 나와 나중에. n번째 찍은 점의 개수를 구해보니까 다행히 여기는 여러분들 수열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나와 있어요. 무슨 공식이냐면 첫 번째 찍은 점은 1개. 1개니까 여기다가 1 넣어보니까 실제 개수가 1이 나오는 거지. 두 번째 찍은 점이 이렇게 되면 여기다 실제로 2 넣어보니까 2 곱하기 3한 다음에 2가 약분해서 3 되네. 그치?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찍은 점은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점 찍어서 구할 수 있는 이런 거로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 하나 여기서 2개 여기 2개 한 다음에 밑에 3개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거야. 네 번째는 밑에 한 칸 더 추가되면서 4개 찍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나중에 나중에 피보나치 수열이야. 어쨌든 그래서 45개의 점을 찍는 것은 몇 번째니까 요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거를 했을 때 2분의 n 플러스 b를 했을 때 점의 개수가 몇 개? 45개가 되는 n을 찾아라. 2차 방정식이면 문제 풀란 얘기야. 자, n제곱 플러스 n 2호 뺐더니 90인데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90
근 0이니까 1원형 2차만 원씩 풀면 되겠지. 9와 10이네. 이것도 어렵지 않네. n 플러스 10 n 마이너스 9. 세리다 그러면 n은 마이너스 10 또는 9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왜 그러냐면 n이란 건 횟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번은 없잖아. 그치? 과자 한 번만 먹을게. 한 번만 먹고 같이 영화 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팝콘 한 번만 먹을게. 아니면 마이너스 두 번만 먹을게. 이런 건 없잖아. 그치? 네가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그건 없잖아. 마이너스 때문에 몇 번? 9번째 순서에서 45개 점을 찍힐 것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야. 이 문제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수열이 똑같은 문제가 나와.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식이 안 주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44번 이번에는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죠. 이 1044번 유형 수를 활용한 문제들을 잘 못 풀겠다 싶은 사람들은 본인이 중1 때 문자화식을 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문자화식 부분이 만약에 딸린다 그럼 요거는 요새는 좋은 게 책을 안 사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 찾아보면 많이 나와. 검색도 잘하고 AI 저 대답도 잘해주니까 예를 들면 뭐 약수란 게 뭔지 배수란 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그 개념을 좀 익혀놔야 돼. 대개로 이건 저게고 어떤 수에 어떤이 나왔네. 어떤 나오면 일단 뭐라고 써? x라고 쓰는 거야. 어떤 수에 3을 더해야 됐어. 원래는 x 플러스 3을 더하여 이거를 제곱하려고 했어. 이게 원래 하려던 거야. 그런데 x에다가 3을 더한 다음에 제곱을 안 하고 뭐 했다고 써있니 종현아? 낙수의 총 x 뭐라는 게? 1044번 4번이요. 잘못하여 뭘 했어? 어떤 수에다 뭘 했어? 무슨 짓을 해버렸어? 2배 2배를 해버렸어. 곱하기 2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 값이 똑같이 나와. 그러면 이거 자체로 이미 x에 대한 하나의 2차 방정식인 거지. 그치? 전개해보니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얘가 뭐랑 똑같냐면 2씩 곱했으니까 2x 플러스 6과 똑같대.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니까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겠네. 그런데 다 구하라고 되어 있구나. 따라서 그 어떤 수 x의 전체는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다 적어줘야 돼. 종현이 글씨를 자꾸 봐서 글씨가 종현이 같아지는데 알아볼 수 없는 이집트 상형 문자.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1048번 볼게요. 1048번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죠.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수의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 두 자리 자연수라는 게 있잖아. 우리 표현을 어떻게 하니? 두 자리 자연수. 이거는 2 더하기 9냐? 정현아? 아니요. 그럼 2 곱하기 9지? 아니요. 그럼 이게 얼마야? 2 곱하기 14.5 2 곱하기 14.5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거 얼마야 성준아? 그냥 읽어봐. 이거 너 뭐라고 읽을 때 평소에? 29 29지? 뭐가 두 개 있는 거야? 뭐가 두 개 있는 거야? 20이라고 돼 있잖아. 뭐가 두 개 있는 거야? 10이 두 개 있는 거야. 뭐가 9개 있는 거야? 괜찮아. 1이 9개 있는 거야. 여기 하나 이렇게 앞에 3 추가하면 무언가가 3개. 여기는 포도가 9개, 오렌지가 2개, 사과가 3개가 아니고 뭐가 3개 있는 거야, 시영아? 백이 3개 있는 거야. 이런 걸 기수법이라 그래. 이게 한 4,000년 전에 수메르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 전엔 이런 게 없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네 100년 전까지는 숫자를 100을 쓰려면 지금 위에 있는 똑같은 숫자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100자를 따로. 이렇게 따로 써야 돼. 얘처럼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면 3 더하기 2 더하기 9란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 근데 지금은 뭐냐면 위치에 따라 가지고 쓴 것에다가
그 자릿수의 숫자를 곱하는 걸 가지고 그 숫자의 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숫자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가 A고 뒤는 B야. 그러면 얘는 사실은 이 숫자의 값은 숫자의 실제 크기는 얼마라는 거야? 뭐가 A에 있는 거야, 승현아? 뭐가 A에 있는 거야? I'm waiting. 빨리. 자, 다시 할게요. 승현아, 너 이거 읽어봐. 뭐가 3개 있는 거야, 300이란 건? 그래. 20이란 건 뭐가 2개 있는 거야? 12개. 9라는 건 뭐가? 여기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두 자릿수가. 근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10의 자릿수에 A라고 써놓으면 실제 값은 얼마인 거야? 뭐가 A에 있는 거야? 10이 A에 있는 거니까 10A라고 써야 돼. 얘는 실제 값을 나타내라 이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이게 기수법이야. 방학 때 우리 수메르 문자 배웠던 사람들 기억날 텐데. 어쨌든 두 자리 자연수가 그래서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걸 그 다음에 그대로 써보자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단어는 어렵지 않아.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합쳤더니 10이래.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A 플러스 B는 10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곱은 이수보다 22만큼 작다. 곱이 뭔데? 곱이 A 곱하기 B인데 이수보다, 그럼 이수를 쓸 때 이수보다 얼마나 작다고? 22만큼 작다. 그럼 이수를 쓴 다음에 마이너스 22 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수를 쓸 때 여러분들 여기다 A, B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쓰면 지금 현행 우리가 쓰는 표기책이 아니라 A 곱하기 B가 돼버려. 맞지? 요거랑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본수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원본수는 뭐냐면 A라는 것에다가 10을 곱하고 B라는 것이 1이 B계에 있는 그런 숫자였으니까 기수법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수가 10A 플러스 B일 거라고. 그래서 22만큼 빼니까 A 곱하기 B 두 수의 곱이 되더라.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B를 가감목 써도 되는데 더 좋은 게 대입이 더 편할 것 같아. B는 12 빼기 A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B를 전부 다 A로 고쳐줍시다. A, 그 다음에 12-A는 여기서 10A 더하기 12-A 마이너스 20이더라. 여기 전개해주니까 12A-A 제곱인데 얘가 이쪽으로 빠지는 게 편하겠네. 오른쪽으로 싹 돌리고서는 여기다 다시 식을 써주니까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넘어갔고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3A,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죠. 마이너스 10 0이네. 그러면 여기는 A-5와 A 플러스 2라는 두 항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A의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두 자리 자연수잖아. A 또는 B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죠. A가 5라는 얘기. A가 5니까 둘중 어느 거예요? B는 얼마? 7이겠네. 그치? 그래서 원본 자연수는 두 자리 자연수 전체가 57이었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였어. 자, 그 다음에 연속하는 수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 연속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연속한다는 게 수학적으로는 무슨 의미일지를 생각해봐야 돼. 여러분도 이거 꽤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얘도 사실은 고1 때 배우는 수열의 기초야. 연속하는 자연수라 그러면 예를 들어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우리가 문자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해야 돼.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 그러면 제일 작은 수 또는 제일 큰 수를 A라고 한다면 그 다음 수는 얼마인 거야, 승현? 연속하는 자연수라는 건 연속할 때 자기들끼리 얼마나 차이가 나? 그렇지. 1씩 차이가 난다고. 1씩. 연속하는 홀수라고 쳐보자. n이라는 놈이 연속하는 홀수 n, 그 다음에 그 다음 연속하는 홀수라 그러면 그 다음 큰 저 홀수는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러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연속하는 홀수는 1, 3, 연속한 5, 7 이런 애들이잖아. 플러스 얼마 해야지? 2로 해야지. 세연아, 연속하는 짝수라 그러면
K라고 합시다. 연속하는 짝수 K 다음 연속하는 짝수는 얼마겠어? 왜 마이너스 2냐? 왜 마이너스 2야? K보다 큰 거 플러스 1? 다시 한번 너 연속하는 짝수의 예시를 들어봐 세린이. 너 지금 얘기했잖아. 2, 4, 6, 8, 10, 12 이렇게 나가잖아. 그치? 그러면 얘 K가 2라고 생각하면 2에서 얼마를 더해야 그 다음 짝수야? 당연히 연속하는 짝수도 K 플러스 2, K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그치? 연속하는 짝수, 연속하는 홀수라는 게 2씩 차이 난다는 거. 자연수 정수는 1씩 차이 난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연속하는 수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건데 1049번이랑 3문제 다 해볼게. 1049번은 어렵지 않아. 이거 금방 해. 1049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의 합의 5배에 24를 더한 값이 가운데 수의 제곱과 같을 때 가장 큰 수는 연속하는 세 무슨 수니까 다야? 자연수니까. 이 연속하는 세 수는 바로 옆에 수랑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1씩 차이가 날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가장 큰 수를 x로 사는 게 제일 편해. 두 번째 큰 수 중간수는 x-1일 거고 제일 작은 수는 x-2겠지. 그치? 그랬을 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 그러면 얘와 얘의 합이니까 2x-2 그 합에다가 5배에다가 5를 곱하고 24를 더한 것이 가운데 수 x-1의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선생님 이렇게 써봤는데 이거 말고 더 간단한 풀이 알려줄게. 더 간단한 풀이.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거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x로 하라는 거는 실수를 좀 줄이려고 그러는 건데 계산을 간편하게 하려면 어지간하면 3개의 연속하는 수가 나오면 가운데를 문자의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편해. 문제 풀기에는. 그러면 얘보다 작은 제일 작은 놈이 x-2 제일 큰 놈이 x 플러스 1겠지. 그치? 요걸 이대로 그대로 얘기해 볼게. 얘랑 제일 큰 놈이랑 제일 작은 놈 둘을 합치면 2x인데 거기다 5를 곱하고 거기다 24를 더한 놈이 가운데 수의 제곱 x제곱으로 나타나. 이러면 식이 훨씬 간편해지지.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야. 결론은 비슷해. 결론은 뭐 다른 똑같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밑에로 해보자. 얘기하면 더 간단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4는 0이라고 나오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니? 12로 하면 되겠다. 그렇지? x 마이너스 1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12인데 지금 우리 자연수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는 제하고 12가 어떤 수? 가운데 수.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앞에는 11, 뒤에는 13이에요. 만약 위의 식으로 구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x는 제일 큰 수겠지. 그치? 그럼 요거는 아마 답이 아마 13이 나올 거야. 어쨌든 구하라는 게 뭐였어?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큰 수는 얼마? 13 이렇게. 마지막 요 과정도 중요해. 우리가 구한 건 가운데 수니까 제일 큰 수 구하라니까 1 더해서 13 만들어줘야지. 1052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로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이 50이래. 이제 이 세 수를 세 변의 길이로 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 뭔 말인지 알겠어? 성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 문제가 뭘 원하는지 알겠니? 첫 번째 문장을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자, 이렇게 해보자. 세리야, 내가 보면 연속하는 세 무슨 수다 그랬어? 자연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문제 좀 계산을 쉽게 하려면 가운데 숫자를 미지수라는 게 낫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부터 먼저 표현해봐. 세 개 뭐 어떻게 표현할 거야? x가 제일 작은 거? x-1이 제일 작은 거. 요거 하는 게 편해. 가운데가 x. 제일 큰 게? x 플러스. 채연아, 그 다음에 거기 문제 보면 각각의 자연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 제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했다 그랬지. 그럼 얘네 각자 제곱해서 더해서 넣는 거야. x-1의 제곱 x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얘랑 얘를 전개했을 때 1차량이 절대값이 갖고 풀마 그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사라지잖아. 그치? 결론은 참 이런 식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은 항마다 하면 돼. 항마다.
얘를 다정리하고 얘를 다정리하는 다 써놓고 이렇게 합칠 생각하지 말고 전개하면 x제곱, 전개하면 x제곱, 얘도 x제곱이니까 3x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전개하면 플러스 x가 4라죠. 전개하면 1, 전개하면 1이니까 합쳐서 요 이러면 계산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치? 이렇게 하면 실수도 적어지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얼마냐면 50이래요. 50.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50. 자 그러면은 얘가 2가 넘어가니까 48. 3으로 약분하니까 16. 그럼 x는 얼마인 거야? 아연아 x는 얼마인 거야? 풀마 4인데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우리가 얘기하고 여기가 지금 무슨 수냐면 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치? 원래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라고 쓰겠지만 마지막에 지워줘야지. 이런 것 때문에 틀린 것도 있더라. 풀마가 아니라 하나만 써야 되는데 풀마 다 써가지고 저번 시간에 채점할 때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가 4, 이쪽이 3, 이쪽이 5인 그런 삼각형이야. 아니 근데 이거 넓이는 어떻게 구해? 너네 삼각함수 하면 이거 저 변의 길이만으로 넓이 구할 수 있거든. 너네 삼각함수 안 보였잖아. 이거 변의 길이가 저 넓이 어떻게 구해? 넓이 어떻게 구해? 놀랍게도 피타고라스 맞아. 왜냐면 이거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자연수잖아. 빗변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거잖아 이거.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빗변의 길이가 얼마인 직각삼각형이야, 지현아? 빗변의 길이가 5고 나머지 두 변이 3과 4인 그런 삼각형이라고 얘가. 여기가 3, 여기가 4. 그치?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럼 높이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2분의 12에서 넓이는 6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엄청 많네. 언제 다 하네. 차분히 하다 보면 끝낼 수 있겠지. 자, 유형 10번 대표 문제 한번 봅시다. 대표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태화는 동생보다 5살이 많고 태화의 나이의 제곱은 동생의 나이의 제곱보다 2배보다 1만큼이다. 이렇게 말로 들으면 헷갈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길게 하나로 보지 말고 태화와 동생이라는 이 이름이 이렇게 써있잖아. 아니면 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뭐 이모와 할머니 막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인물들이. 그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문자를 하나씩 부여해줘. 이렇게 X, Y라고. 그 다음에 태화는 동생보다 5살이 많다. 그럼 X가 Y보다 5만큼 큰 거지. X는 Y 플러스 5다. 그냥 적어주는 거야. 문장을 공식으로 수학적인 식으로 그냥 옮겨주기만 하면 돼. 그 다음 태화의 나이의 제곱은 X제곱이죠. X제곱은 동생의 나이의 제곱에 Y제곱에 2배보다 2Y 제곱보다 얼마큼 크다? 1만큼 크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는 거야. 그치?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동생의 나이인데 다행스럽게도 x는 y 플러스 5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연립해서 x 자리에다 y 플러스 5를 대입하는 대입법으로 풀어도 되겠다. y 플러스 5의 제곱은 2y 제곱 플러스 1인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다정계해서 쓸 게 아니라 그냥 항마다 그냥 구해서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르다 그랬죠. 2차 항이 2y 제곱 여기 y 제곱이니까 넘어오니까 y 제곱 2차 항이 플러스 10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0y 상수항이 25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4. 그래서 동생의 나이를 구하기 위한 우리가 하나의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얘는 다행히도 x-4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24니까 x-10이구나. x-12 x 플러스였죠. x래. y-12 y 플러스 2로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고 나이가 마이너스 2살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동생의 나이 몇 살? 여기 글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식이 세워지면 쉬운데 어렵지 않은데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책을 왜 읽었는지 책 많이 읽니? 1년에 책 몇 번 읽니? 물어봤더니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꼭 책을 많이 읽어야 독해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독해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책을 평소에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 많이 읽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수준이라면 만화책도 잘 안 보다 이러면 그러면 문제라도 많이 풀어야 돼.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 그러면 이 텍스트가 이해가 될 거야. 상문제 두 개 다 풀어볼게요. 1057번 한번 봅시다. 1057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57번은 어떤 상품 가격을 5x%만큼 인상했더니 판매량이 4x만큼 줄어서 가격 인상 전과 매출액이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매출액이라는 건 어떻게 결정하니? 매출액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야? 가격과 팔린 양을 곱하면 매출액이겠지, 그지? 가격과 팔린 양, 내가 5원짜리를 3개 팔면 15원만큼 버는 거잖아. 그게 매출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격을 A라고 한다면 그때의 가격을 5x%만큼 인상한다는 건 이거를 그럼 그 인상한 가격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인상한 가격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우리가 100분의 5x 곱하기 a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인상한 가격이 아니야. 그건 인상한 가격이 아니라 증가한 양, 인상분에 불과해. 그지? 내가 10,000원짜리 물건 파는데 1,000원 인상할 수 있잖아, 가격을. 그러면은 지금 100분의 5x a라고 쓰면 그 인상한 1,000원을 구하는 꼴이 돼. 우리가 말하는 매출액 가격이라는 걸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 가격이라는 걸 쓸 때는 실제로 올라간 11,000원을 써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증가한 것, 100분율에서 증가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 100분의 얼마만큼 늘렸다고? 가격을 5x%만큼 인상했어. 퍼센트가 분해력이잖아. 그래서 100 더하기 5x라고 써줘야지. 그치? 내가 10% 인상했다면 가격은 100분의 110이 되는 거잖아. 20% 인상하면 100분의 120이 되는 거잖아. 그치? 100 더하기 인상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게 올라간 가격인데 그랬는데 판매량 B라고 할게. 판매량은 줄었어. 오히려 얼마나 줄었어? 4x만큼 줄었어. 그럼 원래는 100분의 100이었는데 4x만큼 줄었으니 100분의 100-4x라고 써야겠지. 줄어든 판매량은 100분의 100-4x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 해서 올라간 가격, 내려간 판매량까지 둘이 곱했을 때가 이게 뭐야? 실제 매출액이야. 그랬는데 그 매출액이 가격 인상 전의 매출액. 가격 인상 전의 매출액은 얼마인데? 그때 가격과 그때 판매량이겠죠. 같더라 이게. 그러면 양변에 있는 A, B를 똑같이 약분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1이 되겠지. A, B로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100 때문에 걸리적 거리니까 모든 항에다가 100을 곱하려고 그랬는데 잘 보니까 이게 다 곱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다 100 한번 곱하면 100 하나밖에 안 없어지는 거야. 그치? 얘는 그래서 분수를 없애고 싶으면 만을 곱해야 돼요. 만을 곱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100 더하기 5x 곱하기 100-4x라는 놈이 만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얘는 그대로 전개하면 되겠죠.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0x제곱. 자, 그 다음에 500이랑 마이너스 400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x네. 제곱이 이렇게 커. 그리고 100 곱하기 100 하니까 만인데 어차피 넘어가면 만이라서 지워지지. 그래서 는 0 이렇게 쓰면 돼. 양변을 마이너스 20으로 나누니까 x제곱 마이너스 얼마? 5x는 0이라서 x 마이너스 5라고 오면 이건데 당연히 x가 0일 때 즉 정가를 하나도 안 올리면 당연히 원래 그대로겠지. 근데 우리가 찾는 건 그게 아니잖아. x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올리면 x에 해당하는 거 5네 5. 그래서 x 값은 5, 3번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1058번 108개의 영화 관람권을 영화동안 학생들에게 나누기 나눠줬는데 한 명 학생이 추가로 들어와서 관람권 재분배한 거야. 처음 학생들에게 관람권 한 장씩 받아서 새로운 학생에게 줬더니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는 다른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관람권의 수보다 4장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때 동아리 학생 수를 구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 활용 문제에서 구하시오라는 거를 뭐라고? 미지수로 설정해야 되는 거. 뭐를 x라고 하면 되겠어, 승현아? 구하시오 하는 걸 x로 하라고 했잖아. 뭐를 x라고 해? 우리가 시정아, 뭐를 x라고 해? 동아리 학생. 그렇지, 학생 수를 x라고 하면 되는 거지. 학생 수를 x라고 해야 돼. 그랬을 때 원래 영화 관람권이 108장이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랬는데 108장을 몇 명으로 나눈 거야? X로 나눴던 거야. 그게 한 사람이 받는 영화 관람권의 장수야. 그지? 예를 들어 사람이 뭐 9명 있었다 그러면은 12개씩 받는 거야. 9분의 108에서. 즉 X명이 있다면 한 사람당 받는 영화 관람권 수가 X분의 108장이었던 거야. 다들 이렇게 갖고 있어. 이미 끝났어. 그런데 신입회원이 들어왔어. 강력한 신입회원이 들어와서 그 한 명 학생에게 관람권을 다시 줘야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처음 학생들을 받은 게 X분의 108장씩 개인마다 다 하나씩 받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사람한테 야 한 장씩만 보태줘서 한 장씩만 거둔 거야. 한 사람당 한 장씩 거뒀으니 몇 장이 모였겠어 다. X명한테 한 사람당 한 장씩 거뒀으니까. 사람이 X명이 있는데 한 사람당 한 장씩 거뒀어. 그럼 사람 숫자랑 똑같겠지. 그럼 몇 장 거둔 거야? 108장.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 이게 문제가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럼 이 상태는. 자, 영화 관람권이 108장 있어. 여러분 저기 뭐야?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나 부산 국제영화제 BIFF 같은 데 가면 관람권을 여러 장 줘. 그럼 내가 그 관람권 여러 장을 가지고 오늘은 요거 봐야지, 오후에는 요거 봐야지 하면서 영화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당 관람권을 한 10장 받았다 그러면 난 그 축제 기간 동안 저 영화를 10개 보는 거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08장이 있는데 108명한테 한 장씩 나눠준 게 아니고 108명보다 훨씬 적은, 예를 들어서 뭐 한 9명한테 나눠주면 한 사람이 12장씩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처럼 X명한테 이 108장을 나눠준 거야. 그래서 그 X명이 한 사람당 X분의 108장씩 갖고 있겠지, 지금 관람권을. 근데 맞다, 막내 우리 안 줬잖아. 신입하면 안 줬잖아. 쟤한테 줘야 되니까 지금 관람권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몇 명이야? 참고로 X명이야. 지금 관람권 받은 사람들 너희들 한 10몇 장씩 있잖아. 9장씩이잖아. 8장씩 있잖아. 그지? 아까 똑같이 몇 장씩 받았잖아. 각자 한 장씩만 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몇 명이서? X명이서. X명이 각자 한 장씩 나한테 줬어. 리더한테. 총무한테. 그러면 몇 장 모였어? 108장. 왜 108장이야? 내가 너네가 갖고 있는 표를 다 줘라고 한 게 아니고 다현이도 10장, 채연이도 10장, 승현이도 10장 받았는데 너 아까 받은 것 중 한 장씩만 줘라고 얘기한 건데. 그럼 3명이서 한 장씩 받으면 몇 장 돼? 3장. 3장. 그럼 X명이서 한 장씩 받았으니까 X장이지. 그래서 신입회원이 유가이가 이렇게 있는데, 유가이가 신입회원이 받은 표의 개수가 처음에 X장만큼 받았겠지. 그치? 이 사람이 받은 게 아마 X장일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몇 장씩 갖고 있어? 원래 X분의 108장씩 받았는데 그거를 한 장씩 뺏겼잖아. 그럼 X분의 108 마이너스 1만큼 갖고 있겠지. 지금 갖고 있는 장수가. 그런데 어쨌든 학생이 받은, 새로운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가 다른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관람권의 수보다 4장 더 많았대. 다른 사람들은 X분의 108 빼기 1만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4 하면 얘가 받은 장수는 X랑 똑같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10이 세워졌다, X가 가는 10. 그치? 그럼 이거 풀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X분의 108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뭐와 같더라? X와 같더라. 그치? 1차인데 왜 2차에 나왔어? X를 곱하는 얘기지. 여기 일단 플러스 3으로 바꿔주고 모든 항마다 X를 곱한 다음에 얘를 넘겨주니까 저 우변을 좌변으로 옮길게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가 마이너스 3X. 좌우를 바꾼 거야. 우변을 좌변으로 옮긴 게 아니라. 플러스 108이 마이너스 108이 돼. 이렇게 해서 이거 인수분해도 될 것 같은데 3으로 대충 3이나 6, 9로 하면 될 것 같아. 9로 하면 되겠다. 9 하니까 12, 9. 딱 되네. 그래서 x-12, x 플러스 9로 인수분해가 되는 만큼
마이너스 9, 10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람 명수인데 마이너스 9명이라는 건 없죠? 무슨 살목지도 아니고 갑자기 마이너스 9명이 귀신 나오는 말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 처음 동아리 학생수 12명 이렇게 구한대요. 자, 그다음에 유형 11번. 이번엔 쏘아 올린 문제야. 쏘아 올렸다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뒤에 나중에 함수 보면 알겠지만 이 2차 방정식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줄 알아? 2차 방정식을 지금도 엄청나게 써. 너네 여기 가면 어디서 2차 방정식 제일 많이 쓰는 줄 알아? 이거를 막 2차 방정식 아예 표로 만들어가지고 막 외웠어. 응? 뒤에 2차 함수까지 진도 나갔었는데 저번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2차 방정식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거든.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그래 포물선이라 그러지. 포물선이 무슨 뜻인 줄 알아 혹시? 저는 물체를 던지고 떨어질 때까지 이동 거리. 그게 수학적인 정의고 원래 포물선은 대포 날아가는 선이야. 대포를 여기서 빵 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하고 떨어질 거 아니야. 올라가는 길이랑 내려가는 거랑 사실 거의 비슷할 거 아니야. 대포가 갑자기 중간에 무게가 변경되거나 이러지 않는 항상 특이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원래 대포 날아가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포병들이야. 지금도 포병 가면 이거를 배워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걸로 포가 몇 그램에 장량 몇 개 넣으면 어떻게 날아가 하는 걸 2차 방정식으로 미리 구해서 표를 쫙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대포 쏠 때 어디에 얼마 쏴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계산을 하는 거야. 몇 킬로미터고 풍량 얼마고 대포 장량이 얼마니까 표에서 저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방정식 해를 미리 구해놓은 거야. 그걸로 그렇게 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쏘아 올린 물체라는 건 뭐야? 올라갔다 내려가는 포물선 모양의 물체일 거야.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2차 방정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함수에서도 나온다. 똑같은 게. 대표 문제 보면 키가 2m인 어떤 농구 선수가 공을 던졌을까? 159번, 1059번인 거야. 1059번. 키가 2m면 꽤 크네. 2m인 어떤 농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공을 던진 후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넓이는 2 플러스 9t 마이너스 5t 제곱인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함수 배우면 되게 흥미롭게 볼만한 식인데 처음에 2 플러스가 나오니까 처음 시작이 2m인 거야 지금 이게. 처음 시작이 2m인 그래서 어쨌든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공을 딱 던졌을 때가 0초로 가면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러면서 변할 거 아니야. 그치? 변할 텐데 그때 공을 던진 후 t초 후에 지면에서의 높이를 쟀더니 예를 들어 0초 이러면 2m짜리 사람이 공을 들고 있을 때는 지금 2m면 t에 실제로 0 넣어봐 2 나오잖아. 이 식에다가 넣으면 2 플러스 9t 마이너스 5t 제곱 여기다가 t에다가 0 넣으면 실제로 2m 나오잖아요. 그치? 일정 시간 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원래 들고 있던 높이보다 낮아졌다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될 건데 공을 던진 후 몇 초 후에 공이 지면에 떨어지겠느냐라고 묻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구해야 될 거는 이 t라는 게 구하는 게 뭐야? t라는 걸 통해서 뭘 구하는 거야? 이게 뭘 구하는 식이야? 승현아? t에다가 1을 넣어서 뭐가 나올 거 아니야? 2를 넣어서 뭐가 나올 거 아니야? 나오는 것들이 뭐냐고? 뭐가 나오는 거야? t에다가 시간을 넣으면 몇 초 후하고 시간을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넣었으면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뭐가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는 거야? 문제 써 있는데. 지면 공의 높이. 그러니까 지면과의 높이죠. t에다가 1 넣으면 1초 후의 지면과의 높이. 3 넣으면 3초 후의 지면과의 높이. 요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땅에 떨어졌다는 건 지면과의 높이가 채연아 얼마가 됐다는 거야? 0이 됐다는 거지. 얘가 0이 되는 t를 구해라 이 얘기지. 그지? 그러면 얘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여기가 0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다 곱해도 되겠죠? 그래서 5t 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한 다음에 그 인수분해 되나? 될 것 같은데 5, 1, 1, 2 되네요. 1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하면 5t 플러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t는 마이너스 5분의 1 또는 2일 텐데 공을 딱 던졌을 때부터 재는데 마이너스 5분의 1초가 어딨어. 타임머신도 아니고. 그래서 2초 후에 공이 정확히 지면으로 빵 하고 떨어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비슷한 문제가 1062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물선 가지고 가는 문제야. 1062번 보면 아우 이것도 어려워. 지면에서 초속 50m로 똑바로 위로 던진 공이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할 거야. 네, 그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다는 거야. 50t 마이너스 5t 제곱이다가 얘 얘기야. 예를 들어 0초 이러면 지면에서 아직 출발 전인 거야. 1초 하면은 50 빼기 5 나니까 1초 후에 45m인 거야. 지금 얘가 높이가 엄청 빠르네. 그랬는데 이 공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80m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것은 다시 한번 공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올 거야. 포물선으로 그지? 응?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거야. 80m 지장 이상 여기 지날 때 몇 초야? 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80m 이상을 땅 썼으면 1초, 1초, 3초, 뭐 3초쯤에 여기 지났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4초, 5초, 6초, 7초, 8초 하다가 9초 하고는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80m 이상을 지나는 이 지점에서는 예를 들어 얘가 4초고 얘가 9초면 5초 동안 80m부터 높이 있는 거잖아.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갈 때 닿는 저 초수, 내려올 때 80m 닿는 초수 둘 다 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 그때 높이가 얼마니까? 80이니까 높이가 80이 되는 t를 둘 다 구해봅시다. 넘어가니까 5t 제곱 마이너스 50t 플러스 80은 0이라서 5로 나눠주니 t제곱 마이너스 10t 80인데 8이 됐어. 플러스 5일은 5, 5, 6에 30, 16이 됐네. 이거 그러면 우리가 t-2와 t-8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몇 초와 몇 초대에 80m를 지나는 거야. 올라갈 때 2초, 그러니까 탕 쏘고 1, 2, 3, 4, 5, 6, 7, 8 하고서는 2초와 8초 때에 80m를 지나니까 몇 초 동안 80m보다 이상에 있느냐 물어보면 2에서 8까지 몇 초 동안? 6초 동안 80m보다 더 높이 떠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다. 여기 유형 11번까지 얼른 해봅시다.